교수님, 저 토픽 모델링 때문에 미치겠어요. 도대체 최적의 토픽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러다가 졸업 못하겠어요. 토픽 모델링을 해봤는데 결과가 전혀 말이 안 돼요. 지연아,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볼래? 제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을 분석하려고 했어요. LDA 토픽 모델링을 사용했는데 토픽 수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개로 해도 10개로 해도 결과가 비슷해 보이고 어떤 게 최적인지 판단이 안 서요. 아, 그렇구나. 토픽 수 선정은 많은 연구자들이 겪는 고민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이제 최적의 토픽 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픽 모델링의 핵심, 최적의 토픽 수 선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특히 LDA 모델을 사용할 때 이 토픽 수가 결과의 질을 좌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꿀팁 perplexity와 coherenc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먼저 perplexity.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의 취향을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영화, 음악 등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이 친구의 취향을 정확히 맞출수록 여러분은 친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perplexity도 이와 비슷해요. LDA 모델에서 perplexity는 모델이 새로운 문서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요. 즉,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perplexity 값이 낮을수록 모델이 데이터의 패턴을 잘 파악했다는 의미예요. perplexity의 계산 과정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모델은 각 문서에 대해 이 문서가 생성될 확률을 계산해요. 이게 바로 log likelihood예요. 이 log likelihood를 전체 단어 수로 나눠요. 이는 평균적으로 각 단어가 얼마나 잘 예측되었는지를 나타내죠. 마지막으로 이 값의 지수 x를 취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최종 값이 perplexity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좋은 모델이라면 나는 이라는 단어 다음에 학교에 가올 확률을 높게 예측할 거예요. 반면 성능이 좋지 않은 모델은 나는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만약 모델 A의 perplexity가 50이고 모델 B의 perplexity가 100이라면 모델 A가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델 A는 평균적으로 50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과 같고 모델 B는 100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perplexity가 낮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과도하게 맞춰져 overfitting perplexity는 낮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perplexity는 다른 평가 지표들과 함께 봐야 해요. 자, 이제 coherence에 대해 알아볼까요? coherence는 토픽 모델링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평가 지표예요.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우리는 서로 관련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며 대화를 이어가죠. 예를 들어 여행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면 비행기, 호텔, 관광지, 여권 등의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거예요. 이런 대화는 coherent 일관성 있는 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반면 갑자기 누군가가 미적분, 방정식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대화의 흐름이 어색해지고 일관성이 떨어지겠죠. 토픽 모델링에서의 coherence도 이와 비슷해요. 각 토픽 내의 단어들이 얼마나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즉 얼마나 말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coherence 값이 높을수록 해당 토픽이 더 의미 있고 해석하기 쉽다는 뜻이에요. 12 coherence는 이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인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요. 먼저 각 토픽에서 가장 중요한 N개의 단어를 선택해요. 예를 들어 여행 토픽에서 상위 5개 단어로 비행기, 호텔, 여권, 관광, 휴가를 선택했다고 해봐요. 그 다음 이 단어들의 모든 가능한 쌍에 대해 PMI Pointwise Mutual Information을 계산해요. PMI는 두 단어가 얼마나 자주 함께 등장하는지를 측정하죠. 마지막으로 계산된 모든 PMI 값들의 평균을 구해요. 이 평균값이 바로 해당 토픽의 coherence 점수가 돼요. PMI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는 두 단어가 우연히 함께 등장할 확률보다 실제로 함께 등장할 확률이 얼마나 더 높은지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비행기와 여권은 자주 함께 사용되므로 높은 PMI 값을 가질 거예요. 반면 비행기와 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PMI 값을 가지겠죠.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행 토픽의 상위 단어들이 비행기, 호텔, 여권, 관광, 휴가라면 이 단어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면 여행, 미적분, 호텔, 방정식, 여권이라는 단어들이 하나의 토픽을 구성한다면 이 토픽은 낮은 coherence 점수를 받을 거예요. coherence 점수를 이용하면 우리는 토픽 모델이 얼마나 말이 되는 토픽들을 생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어요. 높은 coherence 점수는 해당 토픽이 의미적으로 일관성 있고 따라서 해석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perplexity와 마찬가지로 coherence만으로 모델의 질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coherence 점수는 높지만 실제로는 너무 넓거나 좁은 토픽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coherence는 다른 평가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출된 토픽들이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지 실제로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